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보고기한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제공한 보증사항은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또 1번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번의 금융보증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니 아까 요거요. 너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서 왜 다른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뭐냐면 이 제공한 보증은 금융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AS 보증 얘기한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제품 몇 년 AS 조건으로 차를 팔았대요. 현대자동차라면 이런 경우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항에 대해서는. 1번이 맞는 얘기고요. 문제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 후 품질 보증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AS 조건으로 제품 보증과 관련해서 의무가 존재하고 이렇게 무상 AS 조건으로 제품을 판 경우에는 충당부채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틀렸고요. 3번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을 X2년 2월에 지급한 경우 X2년 말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수익비용 대응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에바 얘기도 하겠지만 이 에바 우리 배우거든요. EVA 우리 손익계산서 맞지만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뭘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고요. 그럼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받은 부분은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거. 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이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에서 주주한테 줄 돈, 배당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일정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표 달성 초과분을 종업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준다고요. 이걸 EVA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12월 31일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업원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드디어 이 주주들에게 상여를 줘.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그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을 준다고요. 그럼 이거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을 요 시점에 결정이 나니까 요 시점에 부채로 잡고 요 시점에 비용을 잡을까요? 안 잡는다고요. 수익비용 대응 논리에 따라서 이익 처분에 의한 종업원의 상여도 12월 30일자로 어차피 이때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이때 주주총회 할 때 배당 얼마 줄 거고 상여금 얼마 줄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쵸? 이때 그냥 결의만 하는 거지 알기 때문에 성과금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금에 대한 종업원 이 급여는 12월 30일 날로 부채를 잡고 비용 처리합니다. 그쵸? 이때 의무가 생기는 걸 봐요. 그래야지 X1년도에 수익도 나오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X1년도에 비용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은 X2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X2년 말에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X1년 말에 부채로 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틀렸고 4번 X2년 2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현금 배당은 X1년 말 부채로 인식한다. 아예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뭘 해요? 두 가지를 한다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줄 금액도 결정하고요. 뭐도 결정하냐면 종업원에게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 줄 것도 결정하는데 얘는 종업원들을 이때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X1년 말일자로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걸로 봐서 X1년 말에 부채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도 대응되고요. 하지만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언제 의무가 생깁니까? 종업원에게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게 만약에 X1년이라고 한다면 2월달 주주총회에서 요 결의를 하더라도 X1년 말일자로 부채로 들어가지만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주주에게 배당 준 건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이건 X2년 2월달 주주총회에서
의무가 생겨서 이 시점에 부채로 기록합니다. 요거 좀 주분할게요. 요거 좀.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5번 보시면 5번 엑셀 연말 공정가치가 2억 원으로 표시된 단기 매매 증권이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보고기간은 사건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엑셀 연말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아니죠. 그냥 그 다음 연도 이슈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고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